2013년 우리 사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여전하고도 유독스럽게 바람 잘 날이 없던 한 해였습니다. 2013년을 들썩이게 했던 사건들. 하지만 언제 그랬냐? 금세 잊혀진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떠들썩했던 사건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죠. 오늘 짚겠습니다. 네 분의 최고 변호사들 모셨습니다. 최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라고 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정태원, 김용남, 양지열, 변한봉 네,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해돈엄마가 선정한 최고. 네. 여기 출연하면 최고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 아, 우리 김용남 변호사님 아까 철도 파업 오늘 협상 마친 거 보고 아까 개그라고 했습니까? 왜 개그라고 했습니까? 아, 그 파업을 마친 게 개그가 아니고요. 네. 파업의 진행 과정을 한번 요약해 보면 네. 처음에 코레일 노조에서 민영화하지 마십시오. 민영화하면 우리 파업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코레일 사장이 나서서 우리 민영화 안 합니다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노조 측에서 민영화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민영화 한다고 합니까? 네. 우리 파업 시작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관계부처 장관이 나와서 민영화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 민영화 하지 말라는데 끝까지 민영화 한다고 하네. 그러면서 우리 파업 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총리 나중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 절대로 안 한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노조 측에서 진짜 불통 대통령이네. 민영화 하지 말라는데 끝까지 민영화 하겠다고 하네. 우리 총파업입니다. 민주노총까지 나섰어요. 네. 진행 과정을 요약하면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파업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파업을 하기 위한 투쟁 동력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파업 진행 과정에서 보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민영화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 불통인지가 보인 겁니다. 이 파업 과정에서. 네.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5년 전에 그 광우병 파동 때는 광우병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소고기를 먹었을 때 10년, 20년 후에 그 소위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죠. 근데 네. 지금 소위 민영화 계담과 관련해서는 민영화 계담 중에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한 가지가 민영화되면 서울, 부산 철도 요금이 28만 원이 된다. 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얼핏 생각해도 아니 철도 요금이 28만 원 되면 서울에서 부산 그럼 비행기를 타든지 네. 고속버스를 타면 되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먹혀들지 않는 괴담이었거든요. 택시 타고 가도 됩니다. 예, 네. 택시값이 더 싸게 나올 네.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철도 파업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투쟁 동력이 급속히 꺼지면서 사실은 여야 의원들이 그 소위를 만들기로 합의하면서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보면 코레일 노조 측에게 출구를 마련해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여야 의원들이 나서서 사실은 파업을 끝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철도 노조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네. 철도 노조 지도부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여야 박기춘 사무총장하고 김무성 의원이 마련해 줬다. 예. 예. 글쎄요. 결론에 있어서는 저도 좀 다른 겁니까? 아니 결론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죠. 네. 철도 노조가 파업을 아까 개그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못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당연히 동의를 할 수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 전제로서 그러면은 예. 지금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깨트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간 곳에서는 책임을 먼저 따져봐야 되거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대선 당시서부터 여러 가지 공약들 많이 하셨어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하지 않겠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증세 없다. 여러 가지 공약이 있으셨는데 사정에 따라 그게 변경이 됐잖아요. 그 국민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과거 공공재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민영화의 전초를 밟아 나갔고 실제로 또 물론 이제 민영화는 그 당시에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었죠.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드러나면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다못해 인천공항도 계속 민영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무조건 신뢰하라. 그 약속을 믿어라. 왜 믿지 않느냐. 그거를 가면 약간 좀 곤란하지 않을까. 결론에 있어서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취했은 명분을 쥐기 위해서다라는 것, 명예로운 퇴직을 쥐기 위해서다는 건 공감을 하지만 약속 문제에서는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장관도 나오고 철도청장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와서 민영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예. 그거 아니다. 자꾸 민영화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 아빠가 애가 학교 안 간다 그래서 자기 학원 안 보내주면 학교 안 간다 그래서 학원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는데 안 보내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나 학교 안 갈래 안 보내줄 것 같은데 약간 뭐 이렇게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 이거는 청장도 그렇고 다 장관도 그렇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서발 KTX 4회사 설립 등으로 인해서 이미 민영화의 조치는 시행이 됐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공공재에 대해서는 공익 개념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영리화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서발 KTX 4회사는 주식회사 설립됨으로 인해서 영리화의 개념이 들어온 게 된 것이고, 그건 민영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니다 믿어라라고 하면 약간 좀 곤란하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믿기가 사실, 곤란한 예, 겁니까? 예. 예. 서로 믿기가 곤란하다고 했을 때 과연 누구 책임이냐를 떠나서요. 이게 결국에는 뭐 어떤 극적인 타협으로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판을 하다 보면은 변호사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재판을 할 때도 참 재판하다가 조정이라는 제도로 극적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굳이 재판을 하느냐? 이게 서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싸움을 벌여가지고 갈 때까지 가본 다음에야 화해도 겨우 그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지금 뭐 김 변호사님께서는 완전히 그게 개그라고 하셨지만 그걸 개그로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우리 사회가 서로를 못 믿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 문제가 공기업의 어떤 개혁이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이슈. 그러니까 이게 어느 단 하나의 정책이라든가 어느 철도 노조라고 하는 이익 집단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떻게 보면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놓고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이익 당사자가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 그 상황이 사실은 좀 안타까웠죠. 이번에 철도 노조는. 자, 그러면 민영화라는 이유로 노조가 이렇게 파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민영화라고 노동법이라든가 하는 이런 법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거를 합법은 아니죠. 정치 문제라고만 본다면 분명히 현행법성으로는 이게 합법은 아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는 뭐냐면 이 현행법적으로 합법이 아니죠. 아니죠. 네. 분명히 불법이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법치주의라는 걸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법치주의가 법에 써놓은 그대로 다 하자, 법대로 하자, 아닌 말로 이게 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이 법대로 돼야 된다는 건데 우리 사회가 그 전에 이 어떤 공기업의 민영화 내지는 민영화라는 말이 부담스럽다면 공기업의 개혁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갈등이 이런 식의 어떤 자회사 설립이라는 문제를 놓고도 이런 식의 근데 파업이 실질적으로 이 파업 이전에 철도 노조가 임금 인상 요구하고 구조조정 반대한 거를 그 11월 원래 11월에 파업이 그 두 문제로 예정이 돼 있었고 근데 수능 때문에 그때 연기했었죠. 그리고 그 철도 사측은 이 두 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민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그 궁여지책으로 명분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부인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인할 철도 수가 노조 없지 자체가 않습니까? 과정 절대적인 자체가 선은 아니기 때문에 네. 자신들의 요구도 있긴 했겠죠. 하지만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슈 선점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고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철도가 절대 선은 아니고 오로지 철도 민영화를 해서 파업을 했다. 그건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애국지사가 철도공사에 모여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우리 조국과 우리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숭고한 희생 정신을 발휘해서 내가 재패가 하더라도 민영화는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걸기했다고 믿습니까? 그거는 진짜 코미디거든요. 우리가 현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철도 노조가 민영화를 반대하고 공기업의 그 자회사를 만들어 반대하는 그 근본적인 속에는 그런 그 공기업 개혁을 통해서 그 부당하게 해고당한다든지 아니면 임금이 깎인다든지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안감을 표출하고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해달라고 하는 건 그건 정상적인 권리죠. 우리 법이 인정하는 권리죠. 그런데 그거는 싹 감추고 여러분 민영화를 하게 되면은 철도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민영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코미디죠. 아니 값이 올라가서 사람이 안 타면 그건 노조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오너인 측 철도공사가 걱정할 일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비싸지면 사람이 안 타면 어느 민간 기업이 거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국적인 차원에서 했다는 이런 건 버리고요. 이제는 실제로 들어가서 네. 공기업 개혁 좋다. 근데 이 부채나 이런 것이 꼭 우리 잘못만은 아니지 않느냐. 예?
그 방만한 경영, 또 정부가 걸핏하면 뭐 정권 바뀔 때마다 무리한 정책 추진, 또 소비자들은 또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받은 그런 거, 그런 총체적인 잘못인데 지금 이제 고친다고 하니 고치는 건 좋은데 우리도 좀 고려를 해다오. 너무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임금이 깎이는 건 막아달라.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국가에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 지금 독립운동합니까? 그렇게 위선을 하지 말고요. 이제는 소위원회 열린다고 하니 거기 가서는 얘기를 다 터놓고 하세요. 그분들도 헌법과 노동법이 보호 내지 보장해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 하시고 또 사측도 마찬가지죠. 사측도 이제 방만하니까 무조건 잘라야 돼.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가장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그 비를 최소한으로 하도 그렇게 해 나가야지. 명분을 무조건 세워서 권리한 것처럼 국민을 권리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김영남 의원.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대통령이 공약을 다 안 지키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믿냐 뭐 이런 논리는 사실은 가장 나쁜 정치인이나 대통령은 공약을 100%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이 아니고 지켜서는 안 될 공약을 100% 이행하는 것이 최악이죠. 그리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 선거 때 내는 공약을 100% 이행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현역 정치인 중에 박근혜 대통령만큼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정치인이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유로 해서 대통령이 민영화 안 하겠다는 약속을 못 믿겠다 이런 것은 약간 궤변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영화가 절대 악이 아닌데 마치 지금 노조에서는 민영화를 하면 당장 큰일 앞으로 큰일이 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민영화가 왜 절대 악입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민영화의 성공 사례도 많고 물론 철도 민영화의 실패 사례로 영국을 듭니다만 그 외에 공기업의 민영화로 성공 사례도 많고요. 사실은 독일의 우체국 같은 경우에도 성공 사례를 들 수 있고 영국의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도 성공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은 민영화 이후에 철도 운송 부담률이 훨씬 올라갔기 때문에 그 영국의 철도 민영화가 반드시 요금도 나중에 내렸습니다. 예. 절대 악은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수서발 KTX 자회사를 만들면서 이런 얘기를 꺼냈느냐. 근데 사실은 공기업 개혁, 특히 그 철도 공사 내지 코레일 문제는 사실 김영삼 정부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김대중 정부 때도 이것을 민영화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워낙 노조에서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좌절이 된 것이죠. 사실은 20년 동안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합의가 없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시작하면 안 된다. 아니면 시점이 왜 지금 이 시점이어야 되냐. 이런 주장은 사실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서발 면허 발급 취소 소송인가요? 예. 지금 그거 낸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소송 제기는 안 했죠. 사실은 철도 하겠다고 노조가 아직은 안 하겠다고 어제까지 예. 했는데 네. 오늘 파업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여야 박기총 사무총장하고 김무성 의원하고 합의 사항을 보면 기존까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인정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글쎄요 그 취소 소송이나 무효 확인 소송 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소송되면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 제도상 왜 그런가 하면 그 면허 처분은 일종의 영업 허가거든요. 네. 그럼 영업 허가가 이게 만에 다투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영업 허가 받은 사람하고 내준 사람하고 둘이잖아요. 네. 근데 노조는 제3자잖아요. 네. 남이 내준 거 갖고 내가 가서 알겠습니다. 소송 걸면 안 맞잖아요. 무조건 진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철회하기로 했는데 그 체포영장 발부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70명인가요? 예. 이분들 오늘 아까 서울경찰청장인가요? 그분이 나와서 이성한 청장인가요? 네. 그분이 나와서 그냥 하겠다. 체포영장 체포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야, 저것도 어떻게 되는 거냐 복잡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뭐 검찰의 체포영장 문제도 남아 있고 또 이제 최근까지 사례를 보면은 코레일 같은 경우가 그거는 경영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그럴 사항도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안 자체가 이게 정말 우리 어떤 공기업에 관련된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어쩌다가 보니까 철도 노조원들과 코레일사의 어떤 그 싸움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도 또 더군다나 이 공기업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전부 다 철도 노조만의 책임이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정도까지 나가게 된 데는 분명히 우리 전체의 어떤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소위도 이제야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소위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그러면 철도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엉뚱한 사태가 벌어진 거라면 네. 그렇다면 법 위에였던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필요했던 합의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일이라면 약간은 관용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좀 용서해 줘야 된다. 예, 예. 예.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회입니다. 우리 민족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딱딱한 걸 보면 모질게 못해요. 이게 우리 민족의 장점이기도 한데 이제는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는 살 수가 없고요. 네. 지금 이것이 명백히 불법이고 손해를 입힌 거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 게 맞죠. 그 배상을 줄 자신이 없으면 그거 하면 안 되죠. 또 체포영장은 판사가 발부를 해서 경찰과 조사를 하는데 안 오니까 데려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파업이 철회됐으니 그거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은 뭐 맨날 저 엄포만 넣고 마는 겁니까?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정상 참작은 법 집행에 있어서 참조를 네. 해야죠.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하니까 마치 이게 구속되는 게 아니에요. 구속으로 생각을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체포영장은 집행을 하더라도 최대한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48시간 내에는 풀어주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따로 또 신청하거나 청구해서 발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조사받으러 오라는 거 예, 안 가겠다는 거 체포영장 아니에요? 집행한다고 해서 구속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뭐 구속될 확률은 좀 높죠. 아, 그거 제시하면 구속되고. 참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 다음에 파업 철회된 게 체포영장은 첨삭 참작이 구속될 확률이 되면, 높죠. 아니, 첨삭 참작이 되면 구속영장 청구해도 안 확실히 네, 이 알겠습니다. 검찰 출신들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그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감성이시네요. 예. 일단 저희가 이슈가 더 있는데, 일단 우리가 준비한 게 중요한, 네.